명품 디올이 정식 매장을 오픈한 것인데요. 디올이 위치한 지역은 바로 이 산업적 배경의 성수역 인근인데요. 플랜테리어를 나름의 스타일로 구현했습니다.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성수동,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디자인입니다. 서울에서 럭셔리 문화, 하이엔드 디자인 공간, 최고급 인테리어 하면 어떤 동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명품 브랜드 거리가 있는 곳, 명품관을 처음 선보였던 갤러리아 백화점에 인접한 곳, 청담동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MZ세대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찾는 핫플이 모인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성수동이라는 대답에 가장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청담동의 명품하우스 기능이 성수동으로 이전 혹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요. 소위 명품이라 하는 패션 브랜드의 주 소비층이 MZ세대로 내려오면서 이 같은 변혁을 준 지역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얼마 전 이곳 성수동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품 디올이 정식 매장을 오픈한 것인데요. 프랑스풍 디자인의 정원을 건물 내외부 곳곳에 적용해 플랜테리어를 나름의 스타일로 구현했습니다. 고객층이 20, 30대로 젊어진 만큼 컨셉 스토어 방문 예약은 모바일 앱으로 AR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카카오톡 채널로 브랜드 심볼인 디올스타 이모티콘을 제공한다고 하죠. MZ의 워너비인 블랙핑크, 지수, 수지, 김연아 등이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수동 명품 매장의 오픈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성수동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성수동은 약간 다른 결의 문화가 언밸런스한 매력으로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선 압구정 강남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서울숲과 갤러리아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이 큰 길을 건너 지금 제가 위치한 중공업 지역 뚝섬역 인근과 성수역 지역은 성수동의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으로 MZ세대의 젊고 실험적인 도시재생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서울숲 지역은 고급 주상복합과 공원 주변의 하이엔드 문화가 형성되어 왔지만 길 건너의 성수는 전형적인 거친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재생된 문화 공간과 중소형 경공업 공장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해 공장과 소호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디올이 위치한 지역은 바로 이 산업적 배경의 성수역 인근인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지역은 성수동의 모던 히스토리를 잘 살려 디자인돼 MZ세대에게 핫한 식문화 공간이나 공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리 몽테규가 스토어의 화려한 외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외관 디자인의 디올 매장은 어떤 면에서는 주변의 맥락과는 완전히 달라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의 씬을 연출하는 게 성수동의 매력이기에 우리에게 공감과 허락이 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성수동은 무엇보다도 아티스트, 스타트업, 수제화거리, 작은 맛집거리 등 작은 소문화의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실 스타필드나 코엑스 같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에 비교하면 주차도 불편하고 발품을 좀 팔아서 구석구석 찾아다녀야만 옥석을 발견할 수 있는 불편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소비층이 MZ세대로 낮아지면서 새로운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성수동인 것입니다. 문턱 높게 권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변화된 소비자층의 선호도를 따라 좀 더 캐주얼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를 시도하기엔 성수는 아주 좋은 선택지였을 겁니다. 에루샤라 일컬어지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3대 대표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지난해 성수동의 카페, 뮤지엄 갤러리 등의 팝업을 열어 젊은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로 디자인된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에루샤는 단순히 트렌디한 동네라는 이유로 매장을 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력과 브랜드에 맞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팝업을 갤러리아나 신세계 같은 백화점에 열었고 명품 브랜드 전시는 DDP처럼 랜드마크나 한남동과 같은 전통 부촌에서 진행했었죠. 지난해 오픈한 서울 최대 백화점이라는 더현대 서울에도 명품 팝업 스토어는 없었습니다. 의외로 명품 브랜드는 최대 백화점보다 성수동을 테스트베드로 택했던 겁니다.
이들 중 샤넬은 성수동의 매력을 가장 먼저 발견해 2019년 이후 꾸준히 이벤트를 개최해온 브랜드입니다. 성수동 터줏대감인 대림창고에서 기념 파티와 이벤트를 열며 젊은 예술가의 공간인 성수동 하프를 노크해왔습니다. 디올과 같은 명품 그룹 LVMH 소속의 대표 브랜드 루이비통은 버질 라블로라는 브랜드 사상 첫 아프리카계 디자인 디렉터를 선정하면서 한층 젊어진 감각의 남성 컬렉션 홍보를 위해 성수동에 팝업을 열었습니다. 보수적인 제도권 명품 브랜드에서 아프리카, 가나, 미국 이민자 출신인 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서 비롯된 특유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반영한 모습이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에도 투영되고 있습니다. 매장 전시에도 아프리카계 모델의 마네킹을 배치했고 미국에서는 비주류인 한국인으로서 팝음악계 최고가 된 BTS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내세워 젊고 유연하게 디자인된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숲 디뮤지엄에서 에르메스의 전시인 가방 이야기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팝업 쇼룸 형태보다는 브랜드의 전통과 철학을 기획 전시 형태로 접근해 선보여준 것이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담동 도산공원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지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지역의 상권이 발달하고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자리 잡은 후 명품 브랜드 매장이 진입해 상권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성수동은 몇몇 명품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하기는 해왔지만 아직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진입도 드문 시기에 쇼컷으로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정식 매장을 오픈한 점이 새롭습니다. 디올의 정식 매장 오픈이 다른 명품 브랜드의 움직임에도 변화의 단초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주요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지난해 매출 50% 이상을 끌어올려 루이비통은 한국에서 무려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요. 디올과 샤넬, 에르메스 등도 역대 한국 매출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최근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대표적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플래그십 매장의 심리적 장벽이 낮은 식문화, F&B를 접목해 디자인한 레스토랑, 카페 공간을 팝업으로 기획해 보다 접근성 있게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 가격이 최소 10만 원이 넘지만 청담, 도산공원, 한남동 등의 기존 명품 매장들의 F&B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디올을 시작으로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값비싼 F&B 문화가 과연 성수동에도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MZ세대가 명품 패션뿐 아니라 식문화에도 아낌없이 플렉스를 보여줄지 강남과 차별화된 성수동의 하이엔드 브랜드 문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1mm가 다른 트렌드,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렌프레소.